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전해드리고, 사실은 이게 관심의 초점이 된 거는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때문이죠.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사람에 대해서 2008년에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을 우회 상장한 후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사람, 투자자문사, 그 다음에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이 사람들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요게 핵심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오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주가 조작 선수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면소, 무죄 이렇게 됐고요. 별도 법인인 아리온 테크놀로지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 이것만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종 혐의,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서 면제가 된 겁니다. 또 투자자문사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의 의뢰를 받은 증권사 임원 김모 씨가 통정 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 뭐 이런 거거든요. 요게 핵심 혐의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과 2012년에 이루어진 시세 조종은 상당수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전체 범행 기간 중에 통정 매매, 가장 매매, 시세 조종 등이 수천 건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면서 시세 조종의 동기하고 목적은 있었는데 시세 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제 주가 조작이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바로 그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붙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이 선고가 일반의 관심을 끈 거는 김건희 여사 부분이 바로 여기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 관련자들의 증언 또는 혐의, 선고 내용 이런 데서 뭐 김건희 여사도 뭐 이 부분에 어떻게 가담했을 것 같은 의심이 든다, 뭐 이런 표현이 단 요만큼이라도 나왔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물론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 2년 수사,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수사했는데 결론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2년 수사라는 건요, 처음에 고발된 뒤부터 계산하니까 그런 거고, 찾아보면 실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20년 11월 4일입니다. 2020년 11월 4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이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여하지 마라, 보고도 받지 마라, 이렇게 됐던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가지고요, 2021년 12월 3일 이때 기소를 했습니다. 12월 4일자 기사에 보면 일제히 권오수 기소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계속 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사기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2년이 아니고 13개월입니다. 13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요. 이때 중앙지검장은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91명의 계좌 명의의 157개 계좌 얘기를 했었죠. 91명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안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91명이. 그런데 2021년 12월 3일 날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9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한 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날짜 한겨레 신문을 보면, 뭐 한겨레 신문은 잘 아시다시피 당시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써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뭔가 비판적으로 써주고 뭐 쓰고 이랬던 신문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조차 재경지검의 부장검사 코멘트를 인용해서 왜 김건희 여사는 계속 수사고 다른 사람은 다 무혐의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재경 부장검사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대략 알죠, 뭐 어떤 것인지. 근데 91명의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김건희 여사를 본 것으로 그렇게 본인은 분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91명의 투자자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처럼 전주, 돈의 주인,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 그러니까 그걸 전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단순 투자자가 아니고. 그랬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가만 놔뒀겠냐? 소환 조사도 못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피의자로 전환도 못했고 소환 조사도 못했고, 그리고 2021년 12월 3일 날 발표하면서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수사고 90명은 무혐의를 했다. 근데 재경지검의 부장검사가 볼 때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91명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소환조차 못한 것이다 라고 분석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올라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과연 2022년 대선이 있던 해죠. 3월 달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때 1월 중순의 기사를 보면 이것도 참 묘한 겁니다. 1월 중순 기사에 오마이뉴스 소위 뭐 이런 류의 그 매체들에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불응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메이저 신문 방송에는 이 기사가 안 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소환 통보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대선을 한 달 보름 정도 남겨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라 하는 통보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은 뭐 했다고 지금 뭐 친여 패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했는가? 했다면 왜 메이저 언론 매체는 하나도 안 썼을까?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소환 불응했다는데 그게 이제 오마이뉴스 등에 나왔는데, 자, 그러면 소환은 과연 피의자 신분으로 했느냐 참고인 신분으로 했느냐 하는 것도 그 기사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찌 된 일입니까? 소환 통보가 진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있었다면 피의자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 만약에 피의자였다면 체포영장 발부 안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망신을 주든 실제 처벌을 하든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시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뉴스버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것도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 인터넷 매체에서는 또 이상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를 했는데 대선에 미칠 영향이 워낙 커서 포기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메이저 매체에는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또 맞다면 메이저 매체에서 왜 안 했을까요? 이 얘기는 결국 오마이뉴스 기사와 연결시켜보면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는데 안 나오면 당연히 체포영장 들어가겠죠. 이게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포기? 저는 그랬을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3일 날 발표하는 데에서 90명은 무혐의인데 91명 중에서 1명인 김건희 여사만 계속 수사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했는데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왜? 13개월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베테랑들이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못했으니까 부르지 않았겠죠. 만약에 대선에 미칠 파장 같은 걸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뭐 체포영장 검토하다가 포기했다면, 그러면 아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아마 중앙지검이 수사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영향을 미치려고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도저히 뭐가 잡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환도 못한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여하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려 13개월을 1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뭐 주가 조작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수사도 아닙니다. 왜냐면 주가를 얼마 있는 거를 얼마로 올리고 뭐 자기네들끼리 어쩌고 한 거 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정말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피의자로 불렀을 것이고 안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봐준다고?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봐준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사했던 건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2021년 12월 3일 발표해서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도 못했고 그리고 계속 수사로 넘긴 것, 이거는 그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옳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자, 그러면 어제 끝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바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민주당 의원들은요, 김건희 여사가 소환 불응했다고 다 주장을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더군요. 그러니까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한 번인가 불렀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동안 언론, 아까 제가 뭐 오마이뉴스 등에 나온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번도 안 불렀다, 어디서 한 번 불렀다는데 라고 얘기한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거로 또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소환 통보가 있었다 없었다는 걸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과거를 찾아보니까 소환 통보했는데 불응했다는 기사가 친여 매체라고, 아니 친야 매체죠 지금은, 그랬던 오마이뉴스 등 몇 개만 보도가 되고 메이저 언론 매체는 보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소환 통보 자체가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월 중순이면 대선을 1년이 아니고 그 한 달 보름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데,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찰이 했는데 불응했다면 그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엄청나게 크게 기사가 됐을 텐데 안 됐습니다. 메이저 언론에는 안 나왔습니다. 저도 뭐 메이저 언론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거 안 쓸 기사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상황 파악이,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쓴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지금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대로 소환 통보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주당 사람들 또는 민주당 패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소환 통보가 있었는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불응한 것인가? 왜냐하면 2021년 12월 달에 제대로 그때까지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 못했던 김건희 여사를 한 달 뒤에 소환 통보하고 뭐 체포영장까지 검토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아마 민주당이
뭐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과거 제 경험과 기사화됐던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찾아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의 판단으로는 김건희 여사도 91명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에서 판단을 한 것이 맞고,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가 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당연히 오늘 주가 조작 이 관련한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받아서 역공을 취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주장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글쎄 뭐 그거야 뭐 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나 뭐 검찰 이런 데 취재해 보면 결국 아무것도 그라운드리스,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 뭐 방송에 나와서도 그러고 뭐 언론을 대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국민의힘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뭐 눈치를 봐서 그런가요? 여튼 현재까지의 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한 내용, 이걸 제가 여기저기 좀 그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뭐 이래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